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주식에 내 돈이 100원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소식들만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정 시간이 없으시면 출퇴근길이나 밥 먹을 때 1.5배속으로 듣기라도 하시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2차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금투세 문제로 시끄러웠던 어제도 연일 중국에 뒤처지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는 금투세 문제고 인버스에 투자를 할 때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오늘도 주요 경제 소식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쁘시면 타임라인에 따로 표시해 뒀으니 꼭 필요한 기사라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경제 성상훈 기자님의 배터리 내재화는 세계 트렌드, 도요타, GM도 착수라는 기사입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LG 엔솔이나 삼성 SDI, SK온 같은 배터리 제조사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 건지, 가능할 경우 기존 배터리 제조사들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전기차 값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인 만큼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내재화해서 자체 기술도 확보하고 배터리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 배터리 내재화는 모든 완성차 제조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 현대차, 테슬라 등이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도요타, GM도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자국 내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쏟아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후쿠오카현에 2조 3,227억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2028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며 GM도 며칠 전 전해드린 대로 미시간주의 배터리 공장이 다음 달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내재화는 물론 다른 전기차 회사에도 배터리를 판매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경기도 안성에 건설할 배터리 연구개발 단지에서 배터리 시제품 제조 설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물론 포드, 벤츠, 스텔란티스처럼 내재화 계획을 철회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중국 비아디가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생산 비용의 20에서 30%를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쉽게 가능한 부분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문제는 돈과 시간입니다. 배터리 양산 공장을 세우는 데만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새로 뛰어든 업체가 수율이라고 하죠. 완성품 중에 양품의 비율을 잡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비아디를 제외하고는 완성차 업체가 80에서 90% 가까이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내재화를 성공한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테슬라마저도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정도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인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배터리 셀 제조사들의 기술력은 훨씬 발전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다면 왜 그 힘든 배터리 내재화를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해서 시도하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체적인 기술력이 아예 없는 것과 어느 정도라도 있는 것은 배터리 셀 제조사와의 협상력 자체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자체 기술 없이 외부에만 맡겨둔다면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소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짓고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LFP 배터리 위주로 소량이나마 생산해 내재화를 시도하면서 차츰 자체적인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당장 고성능의 제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 것도 영향이 있겠죠. 과거에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인 기술로 엔진을 만들 능력이 없을 때 외국의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엔진을 받아서 생산하다가 점차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성차 제조사들 입장에서 배터리 내재화는 피할 수 없는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배터리 셀 제조사의 입지가 위험해질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것이 더 걱정이죠.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를 일이니 계속해서 관련 소식은 체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님의 현대차조차 15위였다. 차량 소프트웨어 역량 중국에 추월당한 한국입니다. 지난번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비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컨설팅 업체 가트너가 최근 발표한 2024 자동차 기업 디지털화 랭킹에서 현대 기아차는 전체 22개 업체 중에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때보다 평가 점수는 28.9점에서 34.3점으로 소폭 올랐지만 워낙 중국 회사들이 급부상하다 보니 순위는 그대로였습니다. 판매량으로 세계 1위인 도요타의 순위는 그보다 낮은 20위였고요. 1위인 테슬라를 중국 니오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샤오펑이 3위. 전기차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이런 이름의 자동차 제조사가 있었어? 싶은 중국 회사들이 전부 상위권에 위치한 걸 보면 중국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중국이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앞서 나가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진짜 더 이상 중국 전기차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혼다, 닛산, 미쓰비시 등이 모여 전기차 동맹으로 신재생에너지 차량과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고, 현대차 그룹도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격적으로 투자해 이미 발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을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우리도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뭐 그런 거 없겠죠? 역시 인버스를 해야 되나? 그래도 아직 승부가 난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주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앞서 두 번째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님의 K배터리가 캐즘을 넘으려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최우선이라는 기사입니다.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KABC에 참석한 배터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결국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별 연사로 나온 강석훈 KDB 산업은행 회장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전기차 충전소가 더 생긴다고 캐즘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과 한국 간 배터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배터리가 헤게모니를 장악할 경우 K배터리가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실제로 2000년대 초까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했을 때의 모습을 지금 중국이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강 회장은 중국을 이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최우선이고 공급망 내재화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SNE 리서치 김광주 대표는 CATL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 배터리 규제가 없었다면 진작에 승부가 끝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배터리 산업과 국가 정책을 벤치마킹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출시 예정인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반고체, 소듐, 리튬황 배터리 등을 계속해서 개발 중이며 SKO는 모든 세그멘트에서 셀투팩 기술을 적용해 경제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LG엔솔도 얼마 전 IAA에서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셀투팩 기술 소개한 거 전해드렸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전개되는 세계 전기차 2차 전지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 그리고 어느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서울경제 정혜진 기자님의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 직원 20% 감축이라는 기사입니다.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비용 절감에 나서는 모양인데요. 피터 칼슨 노스볼트 CEO는 비용 및 자본 절감에 더욱 집중해 수익 구간에 빠르게 도달해야 된다며 직원 1,600명 감축과 스웨덴 북부 쉘레프테오 공장 확장 계획도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양적인 확장보다는 기존 공장의 수율을 끌어올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스볼트는 유럽 자동차 시장 수요 둔화와는 별개로 생산량과 수율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LG엔솔과 중국 CATL, 비아디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BMW 등 수많은 기업들이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나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고 큰 성과도 없어서 앞으로 얼마나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장 내의 독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직원의 안전 문제에도 위기를 겪으며 당장 이번 달 급여 지급을 위해 9,825억 원을 모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독일 현재경제지 다겐스 인더스트리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규제와 노스볼트 부진이면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님의 기아 PBB 앞세워 일본 상륙 2026년부터 PB5 현지 판매라는 기사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일본 종합상사 소지치와 손을 잡고 2026년부터 목적 기반형 차량 PBB를 일본 시장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여객, 운송, 배달, 택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소렌토나 스포티지 같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링카가 아닌 PBB를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일본도 아무래도 현지 완성차 업체의 힘이 워낙 강한 상황이다 보니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고객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PBB 차량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리고 EV 기반이라 일본 정부의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탄소 중립 정책 덕에 중소형 EV 밴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한몫한 걸로 보이고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런 기사가 또 몇 년 뒤에는 갑자기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기아차가 일본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소식들 엄선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